근본도 없는 것.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임신한 며느리 김서아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다. 거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박진태 회장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친척들은 이 갑작스러운 폭력에 경악했다. 평소 절제되고 우아한 모습을 보이던 최은숙 여사가 그런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며느리에 대한 조용하고 점증하는 반감을 품고 있었고 마침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서아는 조용하고 외적으로는 연약해 보였지만 내면은 놀랍도록 강인한 24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사이를 임신 중이었고 둥글게 솟아오른 배는 누구의 눈에도 띄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보기 드문 자제력을 보였다. 아랫입술은 고통으로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품위를 지키려 애썼다. 반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번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길을 꺾고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규칙이 따라야 하는지를 모든 친척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아의 이모인 민정씨였다. 그녀는 최은숙 여사의 엄격하고 오만한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폭력까지 행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따기 소리는 마치 축제 분위기를 두 동강 내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대화하던 손님들은 입을 다물고 어찌할 바를 몰라 시선을 피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허리를 폈다. 창피하고 서러웠지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는 중요한 방패가 있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쉰 그녀는 파스텔 톤의 작은 핸드백을 여러 안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닳고 찢어진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치 누군가의 옷장 속에서 수십 년은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으로 보아 그 봉투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면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님 받으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차분했다. 이걸 보세요.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서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울면서 굴욕을 당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대신에 이해할 수 없는 봉투를 건네받은 것이다. 최은숙 여사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녀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 열었고 안에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던 승리감은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방 안에는 다시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최은숙 여사는 손에 든 종이를 구기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마치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어서 처리해야 할 위험한 적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아의 남편인 박서준을 포함한 몇몇 손님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서준은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왜 서아에게 그토록 화를 냈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어머니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 특히 그녀의 임신 상태를 걱정했다. 어떤 스트레스라도 그녀와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아는 조용히 서서 배 위에 손을 얹고 마치 아기를 보호하듯 남편의 어머니가 봉투를 움켜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은숙 여사의 입술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시선이 서아와 편지 사이를 황급히 오가는 것으로 보아 편지의 내용이 그녀의 모든 관념을 뒤엎었거나 적어도 그녀가 그토록 애써 숨겨왔던 무언가를 폭로할 위협이 담겨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 대체 뭐예요? 마침내 서준이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왜 서아를 때린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한 서류인데요. 최은숙 여사는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철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키 큰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스스로를 단련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고 방금의 분노 폭발이 그 증거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봉투에 숨기며 차갑게 내뱉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모두가 알 필요는 없어.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가장인 박진태 회장이 반박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위험 있으면서도 좀 더 차분한 성격의 남자였다. 당신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임신한 며느리를, 그것도 모든 친척들 앞에서 때리다니. 그는 정말로 많이 모여있는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삼촌, 이모, 사촌들이 다 와 있었다. 이런 일을 그냥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린 모두 축제를 기대했는데 당신이 이걸 희극으로 만들었어.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는 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최은숙 여사는 대화가 끝났음을 온몸으로 보이며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빛은 강철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어딘가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쩌면 가족 관계가 영원히 파탄날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서아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차례로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편지의 중요성에 대해 어머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모든 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서 유감이지만 일단 시작된 이상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수많은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지금 단호함을 보여야만 짓밟히지 않고 계속되는 굴욕을 피할 수 있으며 미래의 아이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언제 또 스캔들을 일으킬지 모르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아야, 우리끼리 친척들 없이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갈등의 목격자가 되었다. 소문이 퍼지고 뒷말이 나올 것이며 서아는 남의 험담과 시어머니가 군림하는 낯선 세계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망설이며 아내를 보았다. 그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서아를 사랑했고 그녀와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자신에게 올바르고 차갑지만 공정한 여성의 표본처럼 보였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속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감히 서아를 때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평소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광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적 갈등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니가 서아에게 던진 근본도 없는 건이라는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토록 경멸적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아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고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근본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분노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 서아는 서준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읽었다. 자신의 망설임이 부끄러워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설명해 주세요.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의 행동은 잘못됐어요. 뭔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를 가진 제 아내를 때리는 건 도를 넘은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읽은 그 종이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최은숙 여사는 구겨진 종이를 더 꽉 쥐고 절망적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녀의 평판은 더욱 손상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당신들이 모두 여기에 뭐가 쓰여 있는지 그렇게 알고 싶다면. 그녀는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폈다. 이건 증거야. 서아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 그래. 평범한 가정의 가난한 소녀. 알고 보니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더군. 그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 있었어.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섰다. 서아는 시어머니의 익숙한 억측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거기에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다른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몇 개의 발췌문과 편지들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제발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최은숙 여사는 종이를 펴고 어떤 문장들을 맥락에서 떼어내 큰 소리로 읽었다. 재정 문제, 자금 이체, 상속권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모든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들렸고 정말로 서아가 이익을 위해 서준의 가족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아의 얼굴에는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더 감정적인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편에 서는 경향을 보였다. 저런,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군. 하지만 서아를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비난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문을 전부 읽어주세요. 서아가 단호하게 요청했다. 문장을 뽑아내지 마시고 거기 첨부된 편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최은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군중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문서의 전체 내용과 주석을 읽는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요구하자 그녀는 마지못해 계속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이었다. 어떤 비밀에 관한 이야기, 서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부모가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족 내에 최은숙 여사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은숙 여사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말에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두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이 권위적인 여성의 과거는 무엇일까? 서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왔다. 아마도 동전에 다른 면이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인 편협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만! 최은숙 여사는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쳤다. 이걸 소리내어 읽을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위조된 거야. 나는 계속하고 싶지 않아. 서아는 그녀를 뚫어지게 그리고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공개적인 처벌이나 시끄러운 스캔들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초조하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스캔들은 이미 서아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는 것과 최은숙 여사 자신의 비밀에 대한 암시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서준은 아내를 껴안으며 부탁했다. 서아야, 제발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줘. 솔직히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장인 박진태 회장 또한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야, 말해보거라.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알다시피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누군가 내 가족을 속이려 한다면 내가 처리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나 왜곡이라면 그것도 내가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앉아있을 수는 없다. 서아는 방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둘 수 없었다. 이 봉투 안에는 그녀는 목소리가 고르게 들리도록 애쓰며 시작했다. 제가 어머니 댁의 낡은 괴짝에서 찾은 서류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의 고통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평생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을 고백하셨어요. 어머니는 이 서류에 적힌 한 사람이 저에게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최은숙 여사님이에요. 방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방금 막 터져나온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왜 최은숙 여사가 서아 어머니의 서류에 언급되는 것일까? 제 어머니는 서아가 말을 이었다. 생전에 겸손한 분이셨어요. 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일하셨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우리는 어머니의 월급 하나로 꽤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제 모든 질문에 답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고 최은숙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최은숙 여사님 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과거 서류들을 뒤지다가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죠. 거기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어떤 큰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이야기와 함께 그때는 직함 없이 은숙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편지들에는 어떤 금전적 계산과
어머니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서아는 목소리를 낮췄고 그녀의 눈은 촉촉해졌다. 일부는 서아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즉시 이해했고 다른 이들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졌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서준이 완전한 충격에 빠진 채 아내를 보며 말을 시작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아니에요. 최은숙 여사는 주먹을 쥐고 증오의 찬눈으로 서아를 보며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서아는 눈물을 머금고 서서 말을 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어머니는 평생 제가 어디서 왔는지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서류를 찾아 모든 것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 조사와 정황 증거 끝에 최은숙 여사님이 제 어머니가 편지했었던 어떤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급들이 많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제 어머니는 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거액의 돈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가 서아는 흐느꼈다. 말을 잇기 힘들었다. 제 어머니가 사라지도록 갑자기 서준의 사촌 이모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마도 최은숙 여사님의 평판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였겠지. 아니,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다. 그건 그냥 내가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돈을 구걸했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저 애가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있어? 저 애라는 말이 모욕처럼 들렸다. 서아가 임신한 채로 많은 손님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극도로 보기 흉하게 보였다. 서아는 마침내 결심한 듯 숨을 들이마셨다.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제 어머니는 중요한 비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수년간 후회하며 고통받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류에는 의료 진단서가 있어요. 제가 최은숙 여사님과 가까웠던 남성에게서 태어났다는 진단서예요. 이름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머님의 오빠분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 다른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단서는 어머님을 향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서아와 창백해진 최은숙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분노와 혼란에 동시에 휩싸여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서류야. 그녀는 악을 썼다. 이건 전부 계략이야. 내 아들한테서 임신하더니 이제는 숨겨진 친척인 척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접근하려는 거야. 저는 어머님 재산을 탐내지 않았어요. 저는 서준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제 가족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았고 저는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불행히도 최은숙 여사님은 처음부터 저를 항상 싫어하셨죠. 이제야 이해가 돼요. 아마 저를 알아보셨거나 무언가 의심하고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저와 제 아이를 가족에게서 어떻게든 내쫓으려 하셨던 거겠죠.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준은 마치 돌처럼 굳었다. 그는 완전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의 며느리가 어떤 복잡한 혈연으로 그들의 가족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마치 싸구려 막장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가 손에 든 서류와 어머니의 반응은 상황이 단순한 헛소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진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침묵했다. 그는 원칙이 확고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최은숙 여사가 임신한 서아를 때리고 이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단 이 추측들은 잠시 접어두자. 친척 중 한 명이 제안했다. 그는 보통 서준의 먼 친척 아저씨인 박 이사로 불리는 50대 남성이었다. 여기는 축제 자리였는데 스캔들로 변했군. 해결은 해야겠지만 어쩌면 좀 더 좁은 범위에서 하는 게 좋겠어. 서아, 서준이, 최 여사, 박 회장. 당신들끼리 모여서 따로 논의할 수 있잖아. 나머지 손님들은 가족의 비밀을 듣거나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하지만 사람들은 흩어지려 하지 않았다. 센세이션에 대한 갈증, 수군거림,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다음 전개를 기다리며 숨을 죽인 듯했다. 그러나 박 이사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점차 모임은 다른 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정원으로 나갔고 누군가는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들만 남았다. 서아와 서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최은숙 여사는 여전히 봉투를 꽉 쥔 채 서 있었다. 박진태 회장이 그녀 앞에 서서 엄하게 물었다. 은숙 씨, 대체 무슨 일이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박진태 회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권력이 최은숙 여사에게 있다고 모두가 믿었지만 진정한 권위와 강한 성격은 그녀의 남편에게 있었다. 그는 공개적인 스캔들을 싫어했고 반쪽짜리 진실도 싫어했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할 때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최은숙 여사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여보, 여기서 신문하지 마세요. 저는 저 개인은 물론 우리 가족 전체를 위태롭게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 애 앞에서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아들 교육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고 당신들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애가 나타나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어떤 비밀로 우리를 협박하고 저를 진흙탕에 쳐넣으려 하고 있어요. 서준은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서아를 때리고 근본도 없는 건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필요해요. 그것도 지어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요. 제가 엄마의 날카로운 말과 삐딱한 시선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를 가리키는 어떤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최은숙 여사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서아를 차례로 둘러보더니 도끼 서린 목소리로 내뱉었다. 좋아요, 좋아. 그래, 어쩌면 내가 걔 엄마를 알았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우리 집안의 가사도우미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걔 친척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만약 반대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보라고 해. 그러면 원한다면 DNA 검사라도 받겠어. 하지만 장담하는데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DNA 검사라는 말이 나오자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만약 일이 그 지경까지 간다면 모든 것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동시에 최은숙 여사가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왜 검사에 동의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서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머님께 직접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 가족 중 누가 저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면 저는 진실을 알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 어머님이 관련이 없다면 두려워하실 것도 없겠죠. 그런데 왜 몇 달 동안 저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상처 주고 굴욕을 주려 하셨나요? 최은숙 여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서아가 그 외적인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침착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지에 항상 불안했다. 서아의 내면에는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꺾고 싶었지만 서아는 재정적 의존과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답하고 체면을 지킬 줄 알았다. 최은숙 여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네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서준이와 결혼했다는 걸 봤기 때문이야. 너는 돈이 필요했어. 그게 나를 미치게 했어. 나는 너의 가난한 가족이 싫었고 우리의 재정적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너의 끝없는 친척들이 싫었어. 나는 아들을 너희로부터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너희의 구멍난 배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아는 눈썹을 치켜떴다. 하지만 서준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네, 제 가족은 부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님께 단 한 푼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불행히도 모든 실마리가 어머님께로 향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행동하셨던 거예요. 제가 무언가 파헤칠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최은숙 여사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과거를 파헤치지 말았어야 했어. 어떤 것들은 그냥 그곳에 남겨두는 편이 나아.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서아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는 거예요? 서아가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말했잖아. 내 오빠일 수도 있다고. 너도 알잖아. 몇 년 전에 해외로 떠난 최인호. 우리는 연락 안 해.
이론적으로 그는 어떤 여자애랑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가 방학 때 와서 시끄러운 파티를 열었지. 거기서 가사도우미랑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지. 아무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때 나는 어렸어. 아마 그가 그녀에게 돈을 지불했을 거고 누군가는 내가 그랬다고 생각했겠지. 박진태 회장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스쳤다. 허허, 은숙 씨. 그런데 왜 전에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소? 왜 이제 와서 서류가 나타나니까 싸우고 위조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은숙 여사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악역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고르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더러운 스캔들이고 저 애가 우리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보, 당신은 이해 못해요. 만약 이 모든 게 드러나면 우리는 신문과 소셜미디어에서 조롱당할 거예요. 평판에 얼마나 큰 타격일지 상상할 수 있어요? 당신은 존경받는 기업가인데 아내의 오빠의 내연녀, 가사도우미, 사생활하니 박진태 회장은 평판이라는 말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 주장이 아내의 행동을 완전히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서준은 힘겹게 한숨을 내쉬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서아가 지쳐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누울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임신한 배가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아야, 앉아. 진정해, 제발. 아기 생각해. 어이. 서아는 순순히 앉았다. 그녀의 눈은 긴장으로 붉었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가족 축제 날에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의 세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굴욕 속에서 사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최은숙 여사님이 정말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 오빠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가 살아있는지 어떤 연락처가 있는지 알아봐요. 그녀가 제안했다. 저는 이 모든 스캔들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제 어머니가 평생 이 비밀을 지켰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최은숙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이전의 공격성은 사라져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진정되었거나 자신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좋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을지 의심스럽네. 내가 듣기로는 프랑스 어딘가에서 결혼했고 그 후에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고통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알았어.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모두 진정하고 어떻게든 더 이상의 망신 없이 이 저녁을 마무리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저녁은 이미 절망적으로 망가졌다. 손님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가족을 향해 있었고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떤 이들은 서아가 최은숙 여사의 오빠의 사생아라고 확신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젊은 시절 낳아버린 서아의 친모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추측을 주고받았다. 서준은 아내가 더 이상 쏟아지는 시선 아래에 있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물었다. 집에 가고 싶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때리거나 모욕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저 누워서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위로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가 필요한지 물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중하게 감사하며 건강은 괜찮고 단지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서준과 함께 차에 탔을 때 이모 민정 씨가 그녀의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아가, 힘내.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이야.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서아는 작별하며 이모를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모든 게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최은숙 여사는 그들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당당하게 남아 있었지만 모두가 그녀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아의 서류로 인해 촉발된 미지의 상황과의 충돌은 그녀를 취약한 위치에 놓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준은 차에 시동을 걸고 말없이 핸들을 쥔 채 부모님의 집 마당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가는 동안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배를 쓰다듬었고 서준은 때때로 빠른 시선을 던졌다. 마치 무언가 묻고 싶지만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서아야, 미안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바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랬을 때. 그녀는 그의 손에 손바닥을 얹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잖아요. 저도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 그런 골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공격했고 저는 저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엄마가 너를 그토록 미워하는 거지? 그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가 없었잖아. 이유는 그녀의 두려움에 있어요. 아마도 그녀는 저에게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보는 거겠죠? 어쩌면 당신 가족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거기에도 비밀과 옷장 속 해골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의도치 않게 그 숨겨진 문이 열쇠가 된 거고요. 서준은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다. 맙소사, 이 모든 게 미친 시나리오 같아. 나는 우리가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길 거야. 나는 그 아이가 스캔들과 의심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길 바라. 서아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걸 원해요, 여보. 하지만 지금은 피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정말로 당신 어머니가 원한다면 누가 제 아버지인지 보여줄 검사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모든 거짓된 버전을 배제할 수 있겠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최은숙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남성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결심했다. 그 남성은 제 어머니를 버렸다고 해요. 가족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제 어머니가 왜 당신 오빠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걸지도 몰라요. 엄마는 그를 도왔던 거고 젠장 머리가 복잡해요. 나도 이 모든 걸 소화하기 힘들어. 서아가 동의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온하게 살 수도, 아이를 키울 수도 없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우리가 알아낼 거야.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비록 그게 엄마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 해도. 그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고 그들은 계속 달렸다. 가는 길에 24시간 약국에 들렀다. 서아는 머리가 약간 아프다고 했고 의사가 처방해준 임산부용 비타민도 사야 했다. 서준은 그녀를 보살피려 애썼고 이것이 서아를 지탱해주며 진실과 미래를 위해 싸울 힘을 주었다. 그들이 그들의 아파트, 정확히는 서준이 결혼 전에 산 그들의 공동집에 돌아왔을 때 서아는 엄청난 피로를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오한이 들었다. 그녀의 상태를 본 서준은 서둘러 커튼을 치고 무드등을 켜고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녀가 편안하게 자리 잡도록 도왔다. 서아야, 의사 부를까? 그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쉬어야 해요. 내일이라도 괜찮으면 산부인과에 가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나 괜찮을 거예요. 서준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나는 너와 우리 아기를 사랑해. 너희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고마워요.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의 내면에서도 고통, 사랑, 혼란, 어머니에 대한 분노 등 감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서아를 위해서라면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아가 잠든 사이 그는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열었다. 어머니가 언급했던 그의 삼촌, 최은숙 여사의 오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이 아마 최인호였던 것을 기억해냈다. 10분 동안 인터넷에서 여러 이름과 성의 조합을 시도한 끝에
그는 오래된 잡지 아카이브에서 어떤 기사를 발견했다. 젊고 재능 있는 화가 최인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꽤 유명했고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가 바로 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가명일 수도 있었다. 그러다 그는 아버지가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최은숙 여사와 오래 결혼했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바쁠 것이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내일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서아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약함과 감정적 소진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괜찮았다. 임산부 체조를 하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과 어두운 생각들이 집중을 방해했다. 아침 식사 때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의 악몽을 다시 논의하고 싶지 않았다. 침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해 볼게. 서준이 떠날 준비를 하며 침묵을 깼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나는 좀 누워 있다가 산부인과에 가볼지도 몰라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갔다. 서아는 텅 빈 아파트에 남았다. 그녀의 생각은 시어머니의 가능한 반응을 맴돌았다. 만약 그녀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내거나 나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야 한다고 결심하면 어쩌지? 하지만 서아는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이제 그녀에게는 살고 싸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동기가 있었다. 바로 아이였다. 서준은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집은 조용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들어오너라. 엄마는 아직 자고 있다. 밤새 잠을 못 잤어. 서준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복도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움이 감돌았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그의 서재, 나무로 마감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장과 책상이 놓여 있었다. 보통 박진태 회장이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문을 닫자마자 서준이 물었다. 아버지, 서아 어머니와의 이야기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셨어요? 박진태 회장은 책상에 앉아 손을 앞에 놓았다. 아니, 나는 네 엄마가 자기 친척 중 누군가와 그리고 어떤 가사 도우미와 그렇게 엮여 있었는지 몰랐다. 나는 항상 그녀의 오빠 이노가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해외로 떠났고 우리는 그에 대해 듣지 못했지. 하지만 내 엄마는 항상 그를 떠올리는 것을 짜증스러워했어. 나는 그녀가 그의 낭비벽이나 가문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의심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겠다. 이노가 가사 도우미와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빠, 이노의 연락처나 오래된 편지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서준은 낯선 떨림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분쟁을 싫어했지만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찾아봐야지. 10년 전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서류를 정리하다가 네 엄마가 이 편지들은 오빠 거니까 버리지 마. 상자에 넣어둬. 만약을 위해 남겨둬. 라고 말했어. 아마 창고 어딘가에 아직 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발 찾아주세요. 중요해요. 서준이 부탁했다. 서아는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고 그가 우리 친척일 수도 있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상황을 명확히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그의 자녀나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겠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아들아. 하지만 너희는 서아와 어떻게 지낼 거냐. 어제 그 스캔들 봤지. 엄마는 분노에 차 있어. 그녀는 여전히 서아가 우리를 이용해서 상속 지분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서아가 돈 때문에 그런 음모를 꾸밀 거라고 믿지 않아. 그녀의 눈을 봤어. 그녀는 진심으로 충격받았어. 하지만 네 엄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준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네, 이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눈 감을 수 없어요. 엄마는 제 아내를 때렸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서아가 정말로 제 삼촌이나 다른 사람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녀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있나요?
박진태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도 네 엄마를 알잖니. 그녀에게는 지위와 평판이 중요해. 그런데 이런 망신이라니. 가사도우미의 손녀가 곁에. 그것도 아들과 결혼해서. 그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됐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스려야 해. 시간이 지나면 진정하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모두 그럭저럭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아는 고통받고 새로운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이도 있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책상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는 창고로 향했다. 위쪽 선반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은 함께 상자들을 내렸다. 여러 가족 앨범과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외국 우표가 붙은 최은숙 여사에게 온 봉투들이 있었다. 편지는 파리와 런던에서 온 것이었다. 아마도 오빠 이노에게서 온 것이었을 것이다. 박진태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다. 봐라. 나는 네 엄마의 개인적인 편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만약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나중에 공유해다오. 서준은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열었다. 이미 열려 있었으니 엄마가 분명 읽었던 것이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마치 이노가 급하게 쓴 것처럼 흘려 쓴 글씨였다. 어떤 프로젝트, 재정적 어려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언급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가족이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나를 공경에 버려두지 마. 라는 구절도 스쳐 지나갔다.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서준은 빠르게 훑어보고는 여기에 가사도우미의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노가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아마도 엄마가 그를 도왔다는 것을 시사했다. 가족의 재정은 그녀가 관리했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다른 편지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한 문장을 발견했다. 네가 미선이와의 관계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네가 우리 관계가 가문의 망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헤어져야만 했어. 서준은 그 구절에 집중했다. 미선. 그것은 아마도 서아의 어머니 이름일 것이다. 서아는 어머니의 이름이 미선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래, 모든 게 맞아떨어져. 만약 이노가 미선과 관계가 있었고 최은숙 여사가 반대했다면 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보세요. 여기 미선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오빠가 아이를 가지려 했거나 이미 가졌는데 엄마가 단호하게 반대했대요. 박진태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다. 그럼 그거였군.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다. 맙소사, 이 집의 비밀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리고 내 엄마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숨겼을까? 제대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그게 자기 평판을 망치고 과거에 묻어두고 싶었던 무언가를 드러낼까봐 두려웠을 거야. 그리고 이게 그 결과지. 서준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는 이노가 누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미선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미선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떠난 이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이노는 최은숙 여사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가 도와준다면 다시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그는 이렇게 언급했다. 네가 이미 미선이와 어떤 합의를 본 것 같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녀의 흔적이 사라졌어. 그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 서준은 몇 페이지에 달하는 편지를 닫았다. 그는 이 모든 폭로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엄마가 얼마나 끔찍하게 행동했는지 상상했다. 본질적으로 이노를 미선과 헤어지게 만들고 그녀가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스캔들을 원치 않았겠지. 그런데 왜 서아는 서류에 최은숙 여사가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을까? 아마도 그녀가 미선이 사라지고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돈을 지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서아는 이노와 미선의 딸이고 서아의 아버지는 그녀의 탄생에 대해 알지 못했다. 최은숙 여사는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고 미선은 딸을 혼자 키웠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준과 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없이도 최은숙 여사와 이야기하고 이 편지들을 보여주고 왜 모든 것을 숨겼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엄마를 깨워야겠어요. 서준이 말했다. 옷 입고 씻으시라고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엄마는 결국 감정이 예민한 분이니까 이 모든 진실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어머니는 감정이 예민해 보이지 않았다. 철의 여인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 철이 과거의 실수를 다룰 때 얼마나 연약한지 보았다. 최은숙 여사가 방에서 나오기까지 1시간이 더 걸렸다. 남편과 아들이 서재에서 서류를 놓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경계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엄마, 저희가 엄마의 오래된 편지들 속에서 뭘 찾았는지 보세요. 그가 이노의 편지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빠르게 눈으로 훑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래서 뭐? 박진태 회장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었군. 당신 오빠 이노가 미선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녀가 임신했어. 당신은 반대했고 결국 모든 것을 비밀리에 덮었지. 미선에게는 돈을 주고 사라지게 한 거고. 맞나? 최은숙 여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네, 거의 다 맞아요. 미선이는 서아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우리는 그 결혼을 원치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반대하셨고 저는 돈을 전달하고 합의하는 모든 것을 조직했을 뿐이에요. 인호는 젊고 어리석었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미선이는 물론 좋은 여자였지만 우리는 인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가족이 그렇게 주장했고 저는 단지 부모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서준은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단지 부모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두 사람의 운명을 망가뜨렸고 아이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아이는요? 서준이 한 가닥의 뉘우침이라도 듣고 싶어 물었다. 미선이가 결국 낳았다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녀가 낳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마 낙태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냥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우리는 그녀가 인호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도록 돈을 줬어요. 네, 어쩌면 잘못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아시겠어요? 인호는 불안정했고 가족은 사업을 하고 인맥을 쌓고 있었어요. 어떤 스캔들이라도 우리를 망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서준은 그 뒤에 피로와 거의 죄책감에 가까운 감정이 묻어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침묵했군요. 박진태 회장이 수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왜냐하면 인호가 몇 년 후 해외에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최은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면 사고사했거나 정확히는 몰라요. 공통의 지인들이 전해줬어요.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미선이는 사라졌어요. 저는 이야기가 잊혔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서아가 나타났고 알고 보니 미선의 딸이라는 거예요. 결국 제 조카 딸이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서아는 내 사촌이구나. 내가 내 사촌과 결혼한 거구나. 침묵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이건 유전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박진태 회장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서준아, 물론 너희가 친척이라는 건 불쾌한 일이다. 하지만 사촌지간, 아이가 병리학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법적으로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지. 서준은 온몸을 움츠렸다. 맙소사, 엄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했어요? 제가 서아를 데려왔을 때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그 미선이라는 걸 몰랐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이름만 알고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이야.
성은 뭐든지 될 수 있었지. 네가 김서아와 사귄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미선이와 연결짓지 못했어. 그녀의 성은 다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 번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희미하게 낯익어 보였어. 얼굴 특징이 인호와 비슷했지. 나는 파고들기 시작했고 물어봤어.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미선이라는 걸 알게 됐고 모든 걸 깨달았지. 이게 인호의 딸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두려워진 거야. 나는 이게 교활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어쩌면 내가 선을 넘었을지도 몰라. 선을 넘었다고요? 서준이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박살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촌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눈을 비볐다. 진정해라 아들아. 서아와 모든 걸 의논해야 한다. 너희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가질 거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는 잘못이 없어. 진실을 일찍 듣지 못했을 뿐이야. 최은숙 여사는 찌푸리며 말했다. 서아는 완벽하게 짐작하고 있었어. 나는 그녀가 너보다 먼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했다고 확신해. 서준은 벌떡 일어났다.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녀는 최근에야 이 서류들을 찾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숨겼다고요. 그녀는 자신을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진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이죠. 시어머니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러고는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훨씬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인호의 편지를 손에 쥔 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서아에 대한 사랑, 미래의 아이에 대한 부성애, 혈연이라는 끔찍한 깨달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의 잘못도 서아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은 평판을 두려워한 어른 세대에 의해 조작되었다. 엄마, 아빠. 그는 허공을 응시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는 의사, 유전학자와 상담해야 해요. 만약 아이가 사촌간에 태어난다면 그 위험을 이해해야 해요. 저는 서아를 사랑하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진정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기형 위험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하더구나. 일부 문화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지금도 존재해. 하지만 물론 상담을 받아야지. 최은숙 여사는 여전히 긴장한 채 서 있었다. 마치 어떤 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경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 스스로도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는 듯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들아?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 서준은 힘겹게 일어섰다. 서아에게 가서 모든 걸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살지 결정할 거예요. 엄마,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서아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과 당신 오빠의 이야기의 희생자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들아, 나는... 최은숙 여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인호의 편지 몇 통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다. 서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가 이 끔찍한 진실, 우리는 사촌이다라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어쩌면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증오하고 그를 떠나기로 결심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충격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하지만 혈연을 의식하며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그는 차에 앉아 서아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내면은 온통 움츠러들었다. 그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이 평범한 부부였다는 것을 상상했다. 어머니와의 어이없는 불화가 있긴 했지만, 하지만 오늘 현실은 완전히 뒤집혔다. 돌아온 서준은 서아가 담요를 덮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나타나자 그녀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느낀 것처럼 몸을 일으켰다. 서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그의 눈에서 공황을 읽고 물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말하기가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아야, 내가 엄마 오빠 인호 씨의 편지를 찾았어. 아무래도 그는 말을 멈췄고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인호 씨가 내 아버지인 것 같아. 내 어머니 미선 씨와 그는 서로 사랑했지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반대했고 엄마가 이 모든 걸 숨겼어. 인호 씨는 떠났고 문제가 있었고 돌아가셨어. 하지만 너는 인호 씨의 딸이야. 그러니까 서아의 얼굴에는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 그녀는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당신과 나는 서준 씨, 그건 우리가 혈연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촌, 그래, 사촌인 것 같아. 서아는 충격에 뒤로 물러나며 손을 배에 갖다 댔다. 눈이 커졌다. 맙소사.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악몽이야. 아니, 서아야. 이게 무섭게 들리는 거 알아. 하지만 이해해줘.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야. 만약 우리가 먼저 알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르잖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쓰라린 눈물을 터뜨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어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 자신도 역겨움을 느껴요. 미안해요. 당신에게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서준은 그녀를 껴안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 자신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위험을 알아볼 수 있어. 아버지와 이미 이야기했어. 때로는 이런 사촌 간의 결혼이 병리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지만 모든 걸 확인해야 해.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속에서 뒤집힌 것 같아요. 공기 중에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그녀에게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껴안고 앉아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울었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족의 비밀, 거짓말,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했다. 적어도 의사에게 가보자. 그가 잠시 침묵 끝에 제안했다. 우리 상황과 아이의 건강에 대해 상담받자.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좋아요. 서아가 속삭였다. 지금 정말 의사가 필요해요. 서준은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돕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1시간 후 그들은 서아가 이전에 상담을 예약했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개인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이 사촌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의사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게 반응했다. 사회적으로는 유쾌하지 않지만 그리 드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병리학적 위험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극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촌 간의 경우에요. 우리는 몇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검사, 그리고 임신 특정 시기에 심각한 기형을 배제하기 위한 양수 검사 같은 것들이요. 서아는 무릎 위에 손을 쥔 채 앉아 있었다. 의사에게조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느낍니다. 우선 정말로 당신들이 사촌인지 확인해 봅시다. 아직은 편지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니까요. 부친으로 추정되는 분이나 그의 직계 친척의 생물학적 자료가 있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에게는 어머니, 즉 추정되는 아버지의 친누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서아와 어머니 사이의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오빠의 딸인지 즉시 알 수 있겠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이 최은숙 여사의 조카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신은 확실히 서준 씨의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위험도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각자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선 미래의 아이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생각합시다. 의사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서아를 보았다. 이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들은 유전학자에게 예약을 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잡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아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간신히 버텼다. 서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용서할 게 뭐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아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상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힘든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매일이 불확실함, 의사와의 만남, 시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대화로 가득 찼다. 유전자 검사라는 위협적인 단어에 서아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둘 다 이것이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서준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어머니에게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알렸다. 예를 들어 뺨 안쪽을 면봉으로 긁는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박진태 회장은 아내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전화했다. 서준아, 아무래도 네 엄마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다. 어떤 검사도 원치 않는다고 소리치고 있어. 가족을 망신시키지 않겠다면서 이게 다 서아의 계략이라고 하더구나. 어우, 젠장. 서준이 욕을 했다. 하지만 이 검사 없이는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녀만이 이노 씨와의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 아들아. 내가 설득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녀는 완고해. 절대로 이 희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서준은 절망적으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응시했다. 그는 어머니가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운명보다 어떤 상상 속의 평판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아는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럼 대안을 찾아야겠네요. 예를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 빗이나 브러쉬 같은 거요. DNA는 거기서도 추출할 수 있잖아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뿌리째 뽑힌 머리카락 몇 가닥을 구하는 거지. 하지만 이건 무슨 스파이 같은 방법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가 버틴다면. 그들은 이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수단을 쓰기 전에 서준은 다시 한번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거실에서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엄마. 그는 부드럽게 압박하지 않으려 애쓰며 시작했다.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검사는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해요. 그녀가 돌아섰고 그는 그녀의 붉어진 눈을 보았다. 너에게는 모든 편지와 증거가 있잖니. 그걸로 부족해? 그래, 나는 그녀가 이노의 딸이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네 사촌이라는 거지. 그게 다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서뿐만 아니라 100% 확인이 필요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 이것에 우리 아이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만약 정말로 유전적 기형의 위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신뢰성이 중요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너는 마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싶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네, 엄마.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서아를 사랑해요. 우리가 사촌이라 해도 우리는 함께 있고 싶고 아이도 가질 거예요. 최은숙 여사의 얼굴에는 혐오감이 스쳤다. 그건 부자연스럽잖아. 아들은 도전적으로 그녀 앞에 섰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낳고 계속 살아갈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관습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어떤 검사도 받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때 방으로 박진태 회장이 들어왔다. 은숙 씨,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오.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마시오. 그는 어차피 진실을 알게 될 거요. 당신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한편에 서고 자신은 반대편에 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굳었다. 당신들은 어떤 폭탄을 심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적인 미소를 보고 말을 멈췄다. 사회요? 서준이 되물었다. 엄마, 이제 저는 이웃이나 사업 파트너, 사교계 명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 아내가 매일 밤 울지 않고 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과 함께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머니의 샘플을 몰래 구하려는 욕구가 자라났다. 비록 비열한 짓이라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머니가 볼일 보러 나갔을 때 서준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핑계로 그들의 집에 잠입했다. 그의 의도를 안 아버지는 힘겹게 한숨을 쉬었지만 막지는 않았다. 서준은 욕실로 들어가 선반에 놓인 어머니의 빗들을 보았다. 그중 하나에 정말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이것이 끔찍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빠, 그는 떠나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박진태 회장은 슬픔에 잠겨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해서 서준은 어머니의 DNA 샘플을 손에 넣었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과 약속을 잡고 친척의 생물학적 자료가 있으며 서아의 샘플과 함께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모든 것을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큰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서준은 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서아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약간 충격받았다. 당신이 몰래 그걸 했어요? 응. 서준이 인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됐어. 만약 그녀가 알았더라면 모든 걸 버리고 파괴했을 거야.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 수 없어.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분석을 의뢰했고 서아에게서는 구강 상피세포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들 자신도 99%는 그들이 정말로 최은숙 여사의 조카딸과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서아는 이모 민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어머니 쪽 친척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미선 씨가 그녀의 언니였고 다른 도시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 뿐 민정 씨 자신도 그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가깝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미선 씨의 삶과 그녀가 몇 년 전 갑자기 가족과의 연락을 끊은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이모는 비밀스러운 남자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미선 씨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은 확신했다. 그녀는 젊은 미선 씨가 어떤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 몇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불분명했고 사진은 흐릿했다. 서아는 고통스럽게 그것이 아마도 인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서준은 인호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몰두했다. 그는 어떤 프랑스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인호가 정말로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시신은 해외에 묻혔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없었다. 이것은 서아가 그의 존재조차 몰랐던 유일한 딸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서준의 마음속에는 쓴 감정이 꿈틀거렸다. 만약 그의 어머니와 가족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인호는 미선과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아도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끔찍했다. 점차 서아가 서준의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다. 일부 친척들은 그것이 끔찍하고 그들이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암시했다. 다른 이들은 이제는 늦었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견은 갈렸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큰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준은 사회적 비난이 자신의 도덕적 고뇌와 서아의 상태만큼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사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에 밤에 깨어날 때 그에게는 힘들었다. 그녀는 기영을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고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자신을 탓했다. 서준은 할 수 있는 한 그녀를 위로했다. 심리 상담사에게 가봐. 그가 어느 날 제안했다. 특히 내 상황에서는 그게 좋을 거야. 그녀는 동의했다. 상담사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되며 죄는 진실을 숨기고 운명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서아는 그들의 사랑이 죄가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차분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서준과 대화를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원해요. 서준은 그녀를 껴안았다. 좋아, 여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어쩌면 나도 같이 할게.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다. 서아는 독서나 육아 관련 책을 읽으며 신경을 딴 데로 돌리려 애썼다. 서준은 봉투를 받으러 가기로 했다. 그녀가 더 민감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혼자 갔다. 대기줄에 앉아 서류에 서명했다. 마침내 그에게 봉인된 봉투가 건네졌다. 차 안에서 그는 참지 못하고 종이를 찢어 결론을 꺼냈다. 그는 과학적인 공식과 표기를 읽다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최은숙과 김서아의 혈연 관계는 99% 이상의 일치 확률 지수로 표현됨. 유전 데이터는 최은숙이 김서아의 아버지의 친누나라는 사실과 부합함.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서아는 최은숙의 조카딸이고 따라서 서준의 사촌이었다. 서준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울부짖고 싶었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폭발하고 싶었다. 하지만 집으로 가서 서아에게 알려야 했다. 그는 거실에서 아내를 발견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결과가 양성이죠? 그녀가 무릎 위에 놓인 실뭉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서준은 그녀 옆에 주저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네가 이노 씨의 딸이고 엄마가 네 고모라는 게 확인됐어. 따라서 너는 내 사촌이야. 그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럼 모든 게 확정된 거네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 진실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첫 충격이 지나간 후 그들은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있어야 할까? 아니면 결혼은 이미 공식적으로 체결되었고 그들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아이도 곧 태어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서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도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나도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것과 함께 살아야 할 거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판단하게 둬. 하지만 나는 너와 아이에게서 지지를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너희 둘 다 사랑해. 그들은 자신들의 혈연 관계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기로 했지만 묻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부부로 남았다. 서준은 태아의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할 유전학자와 약속을 잡았다. 서아는 양수 검사에 동의했다.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은숙 여사는 검사 결과 그들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침울한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박진태 회장은 서준과 서아를 지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그들의 집에 들러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서아야, 어떠니? 그가 명백한 동정심을 담아 물었다.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힘겹게 대답했다. 병리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모든 게 괜찮다면 가족으로서 계속 살아보려고요. 모든 게 잘 되길 바란다. 박진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읽어보니 사촌 간에 꼭 아픈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러니 기회는 있어.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아직은 그에 대해 말하기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서준의 아버지에게 감사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유전학자가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날이 왔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심각한 유전적 이상의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선천성 기형의 위험은 크지 않다. 물론 어떤 검사도 100% 보장을 주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서아와 서준에게 이것은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서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서준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약속할게. 네가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뭐든지 할 거야.
우리는 이 모든 더러움을 뚫고 나아갈 거야. 그렇게 그들은 결정했다.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있고 아이를 낳는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는 혈연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들, 특히 서준의 어머니에게는 숨기는 것이 무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알았고 어떤 이들은 험담을 했다. 모두가 충격받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등을 돌렸지만 가족의 일부는 서아를 서준의 합법적인 아내로 받아들였다. 최은숙 여사는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이자 조카딸인 서아와 눈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박진태 회장은 가끔 그녀를 데려와 화해시키려 했다.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국 몇 달 후 서아의 배가 상당히 불러왔을 때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전화해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다. 서아는 당황했다. 네, 물론이죠. 오세요. 최은숙 여사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서아와 서준은 놀랐다. 그녀는 마치 수척해지고 늙어버린 것 같았다. 이전에 오만함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서아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야기하러 왔다. 시어머니가 말하고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고 최은숙 여사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여러 면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 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어. 이제 내 아들과 내 조카딸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 서준은 놀랐다. 그는 이전에는 어머니에게서 이런 참회하는 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존심과 오만함을 예상했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알아. 그녀가 덧붙였다. 어쩌면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내 손자가 증오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길 바란다. 만약 너희가 허락한다면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서아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지만 복수심이 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에요.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엄마, 아니 고모님, 고모님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최은숙 여사는 움찔했다. 그래, 하지만 나는 두려웠어. 너무 많은 자존심과 오만함이 있었지. 나는 가족을 망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여 평화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분노는 지치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녀는 진정한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인호와 관련된 서류들을 찾았다. 낡은 괴짝에서 찾았어. 사진 편지들. 네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가 네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서아는 봉투를 받았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거기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서준과 매우 닮았지만 눈매가 다른.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였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간신히 참았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렇게 화해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최은숙 여사는 부서지고 참회하는 사람의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서준과 서아는 그녀에게서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적대감을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아의 임신은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아기방을 꾸미고 요람과 베넷저고리를 골랐다. 가끔 서준의 아버지가 들러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서준의 어머니는 거리를 두었지만 가끔 전화해서 서아의 상태를 물었다. 서아는 이미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늦어름 서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준은 패닉에 빠져 가방과 서류를 챙기고 택시를 불렀다. 그날 저녁 그의 차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서아는 고통을 참으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숨을 쉬었다. 병원에는 무사히 도착했고 의사들이 그녀를 받아 분만 준비를 시작했다. 서준은 밖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몇 시간 후 그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나왔다. 축하합니다, 아버님. 아들입니다. 모든 게 정상이에요.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괜찮습니다. 서준은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건강하다. 가장 중요한 단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의 벤치에 주저앉을 뻔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있었던가. 서아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 서준은 그녀에게 들어갔다. 지쳤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팔에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다. 서아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조용한 기쁨이 가득했다. 보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는 몸을 숙여 아기의 뺨에 입을 맞췄다. 안녕 아들. 아빠야. 감동의 눈물이 지난 몇 달간의 쓰라린 찌꺼기를 모두 씻어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과거의 비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며칠 후 서아와 아기가 퇴원했을 때 서준의 아버지와 심지어 최은숙 여사까지 그들의 집에 왔다. 시어머니는 요람으로 다가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노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작은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후회, 참회,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다. 이노. 그녀가 아기를 보며 조용히 반복했다. 행복하게 자라렴. 박진태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준은 서아의 손을 잡고 살짝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바라요. 그렇게 그들의 가족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랜 원한을 달래주었다. 네. 그들은 아직 서아와 서준의 혈연 관계를 의식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이웃의 삐딱한 시선이나 지인들의 추측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았다. 과거의 우연하고 어이없는 실수가 그들의 행복에 대한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이 길을 함께 가기로 선택했다. 그들이 믿기에 운명이 선한 길을 예비해준 작은 인호와 함께 서아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시어머니가 경멸적으로 불렀던 근본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혼이 부유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으며 경멸과 공격의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은숙 여사는 어쩌면 시간이 지나 어떤 돈이나 지위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망가뜨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앞으로 그들 모두에게는 거짓말과 오만함 없이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긴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의 특이한 족보에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어린 이노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 인생이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각자 서아, 서준, 최윤숙, 박진태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이 교훈을 미래를 위해 마음에 새겼다. 절대로 진실을 숨기지 말고 자존심과 평판을 인간의 감정보다 위에 두지 말 것.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야기의 모든 참가자들처럼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 앞에서 두려움에 창백해졌던 것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한때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낡은 봉투는 서아와 서준의 가족 앨범에 작은 이노의 새로운 사진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그곳 선반에는 편지와 기록 문서들,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줄 모를 때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상기물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옆에는 서아와 서준, 그리고 그들의 아들의 사진이 있다. 사랑이 가장 뚫을 수 없는 벽에도 틈을 내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밝힐 수 있다는 상징처럼.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드라마 중 하나가 끝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즉 아이를 위한 삶, 미래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관습과 과거의 실수에 개의치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